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산정신으로 산이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한 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1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요즘 화이팅이 아주 넘치죠. 네, 왜냐면 또 좋은 일들이 많이 깜짝 놀랐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죠. 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가 이렇게 또 잊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또 11회를 저희가 또 시작을 하게 됐죠. 우리 또 못 보던 분이 또 나오셨는데요. 특별 게스트 우리 땅땅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막 이래. 네,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저 A형 독감 걸렸었는데 좀 나아졌어요. 타미플루 맞고 네, 며칠 좀 쉬고 이렇게 해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 나아진 거예요. 네, 조금 아직 조금 기침. 전염성은 아직 있는 네, 건가요? 약간. 기침은 좀 참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러스. 근데 요즘 제 주위에도 그 독감 걸렸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독감 그 주사 다들 맞으셨어요? 저는 안 맞았어요. 좀 있으면 B형 돌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혈액형별로 도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A형, B형이 혈액형이 아니에요. 혈액형이 아니에요. 웃기려고 그래요? 당황했어. 아니에요?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웃겨. 무슨 형이세요? B형이라. 그래서 A형 독감일 때 이렇게 아무 생각 진짜로? 없구나. 그래서 안 맞으신다고 했구나. 제가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몰랐어요. 아니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분 많을 수 있어요. 그쵸, 있을 수 있어요. 저 맞아요. 진짜 얼굴이 화끈한데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왜냐면은 막 그 뭐 그런 A형 독감이고 이제 B형으로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그때 난 맞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O형 독감도 있고 AB형 독감도 있고. 증상이 달라요. 다르고 B형은 전염이 되고 A형은 전염이 안 되고 A형은 옮길 수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나. 그 땅땅님께서 자기 A형 독감이다라고 맞아. 얘기했을 때 어쩐지 되게 안심하고 어쩐지 맞아. 독감 주사 왜 맞지 내가? 나 B형인데 이랬는데 나안 웃는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죠? 이거 진짜 웃겨. 너무 웃겼다 진짜. 진짜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혹시 이걸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공감의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시작부터 머리가 하얘졌는데 11회 시작도 화끈하게 시작을 하네요.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청국장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요새 조국백서 만드시고 계시는 우리 고생하시는 최민희 의원님께서 또 같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좀 창피했어요. 뭔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듣기 민망한 거예요. 제 방송을 제가 그래서 근데 인사는 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있었지만 네 얼른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저 개인 과외라도 좀 받고 싶은데. 최민희 의원님. 네, 네. 근데 진짜 정말 감동받았던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들어주시고 진짜요? 그 후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가끔 뵈면은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모니터링 해주시고 엄청 네. 반응도 계속 댓글도 남겨주시고 엄청 정말 바쁘시네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시는 용어들도 되게 신세대 맞아. 용어들 맞아. 막 존멋 막 이런 거 맞아, 쓰셔가지고 봤어. 존맛탱 사주겠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얘기를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라 그 세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 저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중요. 근데 이제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런 언어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좀 저희들이랑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땅땅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근데 그때 댓글 중간중간 봤는데 막 존예 뭐 이런 것도 올려주시고 네네. 봤었어요. 맞아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한 주 솔직히 좀 아팠어가지고 열도 많이 나고 그 A형이 근육통이 이제 동반되는데 네. 근육통이 너무 크게 와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누워 있는 게 아프더라고요. 네, 저 참 지난주에 제가 그 땅땅님이 회사 출근했다는 얘기를 듣고
회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었는데 제가 팩트 체크해본 결과 땅땅님께서 본인의 의지로 가셨다고 하시길래 그쵸. 예. 음. 가라고 하시는데 계속 제가 버텼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분들 혹시 전염될까봐 가라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옆에서 계속 기침하니까. 땅땅님이 옮기고 싶어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웃겨. 아, 근데 왜냐면 제가 네, 몰라. 회사를 다 가짜뉴스, 보내버리겠어요. 가짜뉴스. 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진짜 이게 전염성 강한 거라서 회사에 한 5일 정도를 못 나오게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에. 맞아요. 예. 그게 맞아요. 저도 병원에서 5일 격리 조치 돼야 된다 이렇게 진단서 아예 끊어주고 이거 회사에 내라고 했거든요. 그게 맞다고. 저 옛날에 저는 봄마다 그 알레르기가 꽃가루 알레르기 있어서 눈병에 매년 걸리는데 군대 있을 때 그냥 집에 보내버리더라고요. 아, 한 2주 가량을 제가 그래서 집에 갔다가 갔던 기억이 편하게. 근데 고생했어요. 눈이 되게 그때 심각해가지고 아마 그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매년 저처럼 눈병으로 되게 고생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쉬다 오신 거예요? 네, 일은 근데 다 했어요. 일은 아, 다 진짜요? 할 건 다 하고 그냥 좀 아팠어요. 음. 아프면 이게 서러워요. 사람이 아픈 건 둘째치고 외롭고 괜히 그런 게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달타령님은 선글라스 또 바뀐 거예요? 아 대단하다. 첫 회 때 쓰신 거 아니에요? 첫 회 때 쓰신 거? 네, 이제 첫회 때 쓴 거예요 이거는. 맞았어요. 저 그게 그렇게 그렇죠. 섬세한 사람 아닌데 아니 오. 류찬호님만큼 섬세한 사람 없어요. 제 주변 제일 제일 섬세해요. 제일 섬세한. 네, 제일 섬세해요. 분석가잖아요. 이미 일부러 저 반응까지 아마 다 예측된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저 신발 같은 것도 다 맞춰요. 그때 신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물어보고 저도 어. 모르는데 저희 처음 만났을 때 봉화에서 제가 신은 운동화가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그걸 신고 만났는데 그때 봉화 마을에서 신은 거 아니냐고. 아 그때 빗길에 되게 넘어지려고 그래서 제가 잡아주다가 같이 죽을 뻔했어요. 산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나가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신발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뭐 딱히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좀 좋은 뉴스들이 들려서 오.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축이라기보다는 혼자 즐거워했으니까. 왜 무슨 지금- 소식이죠? 어제 사실 주말이라기보다도 어제였는데 이제 패스트트랙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좀 좋은 뉴스들이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네. 이거는 나머지는 비밀이다. 나머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 얘기 듣다 까먹었어요. 신발이 그 얘기 맞아. 신발에 맞아.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드디어 10화를 해서 11화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다. 약간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남기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누군가 푸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방송에 임하고 있다는 거. 거의 이거 엎드려서 절 받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 게 네. 중요하죠. 희주님께 배운 것. 네. 희두님 우리에게 남긴 거. 희두님과 푸나님에게 항상 근데 진짜 감사를. 희두님한테도 엄청 감사해요 매번. 아니요. 저한테 감사해도 되고. 네. 아무튼 제가 요즘 방송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좀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게 일단 기존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보수라고 저는 애초에 생각도 안 했는데 그 극우 세력, 극우라고도 볼 수 없는 제 이상한 그 집단들이 자칭 보수라 그러면서 유튜브 세계를 좀 점령을 했었잖아요. 물론 여전히 막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때 예전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이런 진짜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또 민주 진영 유튜버들도 많이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새날 걸 거의 다 듣거든요. 계속 다 듣는데 그걸 듣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많이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제가 청년이고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한데 이 컨트롤이라든지 이렇게 시청자들과의 이런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제가 아직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푸나님한테 앞으로도 정말 이 1000화까지 저는 많이 배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흐뭇해하시는 옆에서. 아니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보면 저도 실시간을 하지만 이게 진짜 해보면 진짜 느껴져요. 저도 이제 혼자서 생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 새날 같은 경우에 막 기본 10,000명씩 보시거든요. 근데 10,000명씩 볼 때는 저도 저는 이제 1000명 단위에서 전후로 보니까 부담이 그거보다 훨씬 적은데 10,000명 넘게 이걸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무게감이, 제가 딱 한 번 넘어봤었어요 예전에. 근데 막 10,000명이 한 번 넘었을 때 막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너무 많고 부담스럽고. 근데 그걸 매일 그렇게, 그리고 방송도 거의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와 이거 언제 다 막 짤 영상도 올라오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어지간한 그 스킬로는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음. 푸나님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 네, 맞습니다. 저도 요즘 출근하면서 음. 출근길이 좀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많이 걸리네요. 네, 새날 이렇게 딱 들으면서 가면은 전혀 길지 않고 새날 끝나기 전에 출근을 하면 좀 기다렸다가 새날 끝나면 네, 회사 들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끄고 그냥 들어간다. 그 중간에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듣고 예, 올라갑니다. 그리고 희두님 오늘 네,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셨네요. 아니 지금 땀나고 머리가 완전히 네, 머리가 좀 떡진 것 같은데요. 네, 머리 좀 잘랐습니다. 하도 혼나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머리 길다고? 예. 근데 저 약간 그런 저항기가 있어가지고 기르신다더니 기대했는데 저는 주진우 머리 스타일로 하는. 주진우 기자님처럼 이렇게 길러볼래 하다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잘못 들어요. 저 주진모로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근황을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네, 시간이 좀 많이 훅 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코너를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딱 처음에 땅땅님으로 시작하는 거. 그쵸.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땅땅님의 여보세요 코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를 맡은 땅땅입니다. 이번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안철수의 시나리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주에 왜요? 그분을 또 들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복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정계 복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 전 대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여쭤봐도 돼요?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찬호 씨께서 관심종자라는 안 전 대표한테? 네, 그렇게 진짜? 말을 했었거든요. 네, 또래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네. 있다고. 관심종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했으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요? 네, 우와. 난리 났대요. 웃긴 관종이다. 저도 이번에 그 여론조사 이런 거 봤는데 72%가 정계에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제 옛날에는 녹색 열풍이다 해가지고 돌풍이다 해서 호남계에서 엄청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미 신뢰를 잃을 만큼 잃어서 다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정치인한테 신뢰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잃을 만큼 잃은 것 같아요. 지선 뭐 서울시장 하면서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너무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나리오 2개 정도 크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자유한국당과 이제 새로운 보수당, 새보수당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함께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안 전 대표가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고생을 하고 정치로 복귀를 하는 이유는 대권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대권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가면은 이분은 너무 약해요.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약해져요. 준여당에 속하는 곳에서 거기서 다시 세를 불려야 되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뭐 과제가 남았으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이랑 이제 새로운 보수당을 등에 업고 이 사람이 좀 여권에 투쟁하고 문재인 정부에 투쟁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나름대로의 좀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정치인 진짜 진보에서 가짜 진보로 본인이 위장 전입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뭐 증명을 하는 셈이니까 이 역시도 되게 리스크가 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중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중도 좋아하죠. 아마 또 중도를 표방하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중도가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저는 요즘 말로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먹금. 먹금 뭐예요? 먹이 금지. 그러니까 먹금이라고 관심 주면 안 관심 주지 된다. 말라고. 전 그래서 사실 요즘 제 영상에서도 지금 완전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계속 다 다뤄가지고 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영상 90개쯤 올렸었고 조국 전 장관님은 또 반대로 이제 90개쯤 올렸었고 한데 진짜 이 안철수라는 사람의 환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 거면 아예 쭉 만들어야 되고 전 지금 아직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먹금. 근데 그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론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누가 관심 있나요?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하는데. 안 궁금한데 지금 언론에서 안물 네. 안 궁금해요 진짜. 근데 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한 30% 좀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안철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왜 그렇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리더십을 일단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새로운 대항 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카드를 못 찾으니까 우리의 안철수가 돌아왔다 하면서 이제 그 안철수의 행동 하나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분이 이제 합리적 보수와 중도를 표방하며 또 그렇게 대선 행보를 이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분 볼 때 이분 컴퓨터 IT 종사자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종의 리셋 증후군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 자꾸 그 영화 아세요? 혹시 맨인 블랙 아세요? 거기서 이렇게 볼펜 들고 버튼 누르면 기억 다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볼펜을 들고 있으면서 나 요번에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새 정치 해야지 하면 집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하고 아니, 맨날 새로운 시작을 맨날 항상. 그 무슨 뭐 혁신이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도 과거에 계속 그 혁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왔는데 근데 기사가 또 혁신 거리고 또 보면서 맞아요. 도대체 이 양반한테 혁신이 뭔가. 질리지 않아요? 약간 이번에도 뭐 과제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혁신, 뭐 교체, 뭐 그러니까 이게 전환 이런 거. 혁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구체적인 어떤 단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맞아요. 돼버려서 그렇게 된 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 무슨 혁신이란 단어에 뭔가 왼수를 졌는지 그 단어 자체를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제 듣기가 싫어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맞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바미당 바른미래당으로 복귀를 해서 여기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새를 규합할 과제가 남은 거예요. 지금 바미당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당권파만 남고 나머지 새로운 보수당은 쪼개져서 절로 자유한국당이랑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새를 뭐 넓히는 데는 뭐 신뢰도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 신뢰도 조금은 얻을 수 있고 하지만 누가 여기에 같이 할 것인가가 되게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바미당에서도 뭐 청년 정치 이제 하는 분들을 조금 컨택을 하더라고요. 신문 요새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바미당 분위기가 손학규 대표도 지금 거의 독주 독재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용도 너무 심했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당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좀 영역을 더 확장시켜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황교안 씨가 지금 그 뭐 이 보수에 그러니까 일종의 험지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험지. 도대체 험지라는 단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지금 그래서 종로에 나온다는 이렇게 피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가 또 듣기로는 용산에 또 이렇게 간보고 있다는 얘기도 막 들려오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용산 사람이거든요. 도저히 그거는 숨이 막힐 것 같은데 내가 밤을 새서라도 거리로 나가서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이 막히는 거예요. 동작에 찬호 씨가 있다면 용산에 희두 씨가 있다 이런 거죠. 아니, 지킴이 진짜 돼.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사실은 용산도 그 이번에 그 진영 장관님께서 계셨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애초에 거기는 완전히 그 한나라당 텃밭이었던 험지라고도 볼 수 없는 곳인데 그런 데서 잘 모르면은 그냥 얼핏 보면 이제 민주당이었고 하니까 뭔가 엄청난 도전할 것처럼 혹시라도 또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이런 거에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오늘 기사를 봤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 뭐 험지 출마하라고 그러니까 동작을 이미 험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험지로 만드셨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험지 출마하라고 하니 내 본진을 험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근데 약간 황교안 대표도 그거 만약에 피하면 되게 모양새 우스워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종로를 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로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은 낮거든요. 그쵸.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나오면 일단 그 이미지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좋은 이미지가 그러니까 황교안의 그 정치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나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맞아요. 떼쓰는 것 같고 삭발하고 극우 세력이랑 이제 손도 잡았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쪽이랑 그 이번에 청년 인재 그 영입한 것도 보면서 되게 당황했던 게 그 지성호 씨였나요? 그분도 사실은 그런 집회 완전히 그러니까 극우적인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인재 영입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그 메시지가 없다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그 사막 오지 탐험가 그분을 또 네. 영입을 하셨는데 뭐 그분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자유한국당의 그 가치와 어떤 게 맞는지가 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을 영입한 것까지는 알겠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행보를 정책으로 보면 뭐 안보라든지 경제 뭐 어떤 거에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건지 도무지 그림이 안 그려지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뚜렷하거든요. 그렇게. 그쵸. 그래서 그렇죠. 그런 약자, 차이들, 소외된 예. 사람들, 임팩트도 있고 막 미래 희망 막 이런 거에다가 또 약자 이런 메시지들이 명확한데 검찰 개혁 예. 뭐 되게 많죠. 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어떤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압도를 해버리니까 급하게 막 사람들 찾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메시지를 주지도 못하는 오히려 그래서 전 실책을 했다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청년들이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번에 나다은 씨 아시죠? 나다은 씨가 지금 네네. 조국소 한다던 뭐 나다은이 이번에 해촉했다고 그 분도 뭐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자유한국당이 일을 안 하는지가 저는 왜 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SNS 조금만 찾아보면 과거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말 꼼꼼하게 이제 이런 걸 체크를 하고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딱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설프게 자꾸 뭐 보여주기 식으로 청년에 갖다 놓고 나 우리도 청년했잖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실책을 하게 되고. 네, 그때 영입도 아니었는데 사실 자기 당에 있던 분을 영입이라고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쵸. 네, 근데 과거에. 저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총선 때까지 이대로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가 이념이 없어요. 일단 보수 이념이라는 그 보수 이념의 재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뭐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따라가야지 우리도 질 수 없어 뭐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수의 이념 뭐 공동체를 중시하고 우리 민족을 중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념이 반 문재인 반 민주당이어서 그냥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나 와라 이런 정치 집단이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이번 총선 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맞아요. 근데 민주당이 진짜 약간 보수에 가깝고 보수의 가치에 가깝고 저쪽은 극우라는 얘기가 그런 있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사실 공감합니다. 극우도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친일까지도 옹호를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그거는 극우라고도 볼 수 없는 전형적인 사실 전 매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청년 정치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좀 저희가 제대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 게 이 청년들도 그 뭐 이번에 그쪽에 뭐 들어갔던 청년분 그분을 두고 얘기한 그러니까 나단 씨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배지를 준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가?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철학을 반하는 당을 그냥 선택하려는 게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그 김은희 코치님이었나요? 그 성함 맞나? 김은희 씨. 네. 그분도 사실 그 체육계 그 미투 1호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계속 그 체육계 성폭력 관련된 내용들 다 반대했던 거잖아요. 법안 만들면. 그러니까 그런 당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거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그 알아보지 않은 대로 알아봤다면 알아본 대로 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게 뭐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젊은 친구들이 좀 철학을 가지고 뭔가 각자의 그 생각에 맞는 당을 들어가야지 맞아요. 그냥 뭔가 이제 자기 생각에 전혀 반하는 당이라 하더라도 뭔가 배지를 이렇게 유혹을 한다면 거기에 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근데 청년은 그럼 더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사람인데 당에서 그럼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당에서 내려오는 그 목소리대로 목소리를 내는 꼭두각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청년층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힘들게 들어간 자리인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되게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나요?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네, 저 아까 전에 철학 얘기하고 이제 뭐 자한당에 철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뿌리가 있잖아요. 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고 지금 자한당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 저는 사실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항상 보수라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자칭 그 세력들한테서 약간 그러니까 항상 뭐 경제가 우선순위다 아니면 뭐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항상 정책이나 뭐나 그쪽에서 먼저 선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정말 민주당에서 그 선점을 되게 잘하지 않았나. 지금 사실 거기서는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뭐 공수처 폐지 이거밖에는 좀 모르겠어요. 1호를 뭐, 또 진짜 네, 근데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저번에 막 모병제 이런 얘기도 그렇고 항상 이번에 민주당에서 던지는 화두가 계속 다 이슈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 총선까지 계속 이대로 자한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유한국당 너무 많이 밀려요. 진짜 검경 잘하고 수사권 이 뭐 법안 다 패싱됐고 그리고 예산안도 무시된 지 패싱됐고 그리고 인재 영입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밀리고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결과인 게 이제서야 자기들이 해왔던 거에 대한 좀 제대로 된 그 피드백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추경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지역구에 정말 우선이 필요한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 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술 먹고 나타나고 정말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총선으로 좀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안철수 네. 전 대표님께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 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스킨십도 부족하신 편이시고 뭐 이번에 돌아오셔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시지만 어떤 그 슬로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이 추구하는 뭐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뢰를 잃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안 전 대표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러면은 이걸로 그냥 네. 마무리를 종결하겠습니다. 곧 가실 것 같아서. 네, 그럼 저희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인가요? 네, 다음 코너는 바로 달타령님의 멱살잡이인데요. 이번에 뭘 멱살을 잡아주시죠? 근데 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신 게 뭐예요? 아니 그냥 이번에 너무 아, 너무 그냥 보내드려야 될 분을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저도 네, 좋은 소식은 아닌데 제가 멱살을 잡을 거는 이번에 9일날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해경 6명에게 청구됐던 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영장을 기각한 판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 경비안전국장, 여의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이렇게 3명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 구속을 했고요. 신종렬 부장판사께서는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인식 전 서해해경 상황 담당관의 영장 심사를 전부 다 기각을 했습니다. 6명에 대해서 다 기각을 했는데요. 사실 범죄가 없다기보다 이 그 범죄 인멸에 대한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건데요. 사실 전에도 제가 세월호 특수 조사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장인 임관혁 조사단장이 사실 이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도 굉장히 이 수사에 대해서 맞는 인물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에 대해서도 기각될 정도로 이거를 청구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그렇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식들을 이제 그만 듣고 싶은데 참 계속 이게 참 답답하게 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진 못했어요. 근데 다만 이 영장을 그냥 부실하게 이렇게 기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들렸는데 혹시 다른 분들 보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얼핏 이렇게 자세하게 보진 못했지만 그 새날에서도 막 이렇게 듣고 하는 걸 들어보니 검찰이 되게 정의로워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우리가 정의의 편이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돼요. 애초에 이 수사 자체를. 그래서 이 슬픈 되게
국민들 전체가 다 슬퍼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이제 네, 어제 통과됐으니까 앞으로 그만둘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를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더 무거운 소식을 가지고 온 것 같아서 근데 약간 좀 영장 기각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무죄로 이제 연결되진 않잖아요. 아까 그쵸. 말한 만큼 뭐 있지? 뭐 도망갈 도주할 네, 우려 도주죠. 이런 거가 이제 포함되는 거니까 불구속 기소도 있고 뭐 다른 여부를 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아까 그 6명 그 이름 한 번만 다시. 예, 6명 일단 그 직책은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 김수현, 김문홍, 유연식인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직권남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를 한 건데요. 사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스가 있잖아요. 그 헬기로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재청구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꼭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아까 유찬우님 그 희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특수단이 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땅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사실 이거밖에는 결론이 날 수가 없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그 김기수 변호사라고 예, 그분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좋게 작용될지 안 좋게 작용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퇴하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먹혀든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지켜볼수록 그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판사가 네.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여태까지는 저희가 뭐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은 이제 어떤 언론사 여태까지 언론사만 보통 이제 부각을 시켰잖아요. 근데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자인지 이름이랑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판사인지 그리고 뭐 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딘가에서 계속 이제 모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좀 적극적인 네티즌들이. 그래서 뭔가 기자, 그러니까 언론 개혁, 뭐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뭐 검찰 개혁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박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달태령님이 또 유튜브를 하시니까 뭐 이런 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 아까 그 해경 6명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개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기억하기에는 사실 엄청 벅차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나름 찾아봤는데 보니까 임민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는 게 없는데 신종렬 부장판사는 전에 보니까 버닝썬 관련해 가지고도 그런 영장들도 기각을 시킨 적이 있는 그 판사더라고요. 판사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버닝썬 관련해서 영상 만들면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제가 이름을 기억해서 정말 역사에 박제를 해놔야 되겠다. 저도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이 7시간 동안 박근혜 씨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이 힘듭니까? 이게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그 분노를 일으킨 결정적 계기이기도 하고 항상 그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를 자꾸 이제 진보 보수의 개념으로 자꾸 나눠서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그 지금도 그렇고 문재인 탄핵이라는 걸 계속 외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어설프잖아요. 그게 뭐 단순히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집결시키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좀 중간에 있는 혹은 이런 걸 잘 모르는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분명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세월호 관련된 특히 이제 뭐 한 4월쯤에 이 내용을 완전히 좀 자세히 한번 쭉 다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좋은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람들이나 과거에 어떤 일로 이런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제대로 박제하는 그런 네.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수 집회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근데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본인들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빨리 그거를 좀 깨우치시고 자기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시민들이 박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 권한에 비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판사, 검사, 기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 네티즌들이 뭐 판세니, 검세니, 기레기니 네네, 이렇게 맞아요. 부르는 게 그 권한에 비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습성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 한 명 한 명이 그런 자료를 모으면서 너희가 내린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져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런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뭐 다수의 힘으로 그 기자나 뭐 판사나 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자신에 맞는 권한에 맞는 책임을 져라 이런 요구로 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기자들이 그 박제한다고 신경 쓸까요? 신경 쓰지 않을까요? 신경 쓸 그래요? 가능성이 근데 그냥 높죠? 지워버리던데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런 리스트 한번 봤었어요. 이 뭔가 시민들이 되게 배드 표시,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기사들을 막 이제 표시를 하면 그 리스트로 순위별로 쫙 그 어떤 언론사고 어떤 네, 기자인지. 맞아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맞아요. 홈페이지가. 그 뭐 왜곡, 과장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회, 어떤 기사, 맞아요. 어떤 기자, 어디 출신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리고 요즘 네. 보면 네. 뭐 나쁜 기자 찾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정 편향이라 그러죠. 그 안 좋은 것에 대해 더 흥미를 느끼고 더 재밌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검사도 검사 전부가 다 나쁘지 않고 기자도 기자 전부가 다 나쁘지 않듯이 그 좋은 기자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면 오히려 그 기자나 검사들에게 더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최경영 기자라든지 그런 좋은 기자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자를 찾는 작업도 같이 병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스크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되게 그러니까 지금 찬우님이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그런 우려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사람 한 명을 뽑았다라고 하면 그 내부에서의 그 어떤 시기 질투라든가 굉장할 거거든요. 그쵸. 최경영 기자님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또 시샘을 받고 있다고 또 예전에 봤었고 조금 이제 이런 좀 그 내부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 내부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사실 이게 좋은 분들 막 시민들의 이렇게 어떤 환호를 받고 하면 오히려 그걸 또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일종의 그런 뭔가 더 괜히 명분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뭐 둘 다 되면 좋긴 한데 그냥 개인적인 우려. 네. 세월호 얘기를 조금 저도 첨언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개념이라고 봐요.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약간 박근혜 정부 때 초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그 시간의 간극에서 막 극우 세력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짜장면, 피자 먹으면서 이게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이 됐고 그래서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뭐 우리가 못한 거잖아요. 그거를 해야 될 역할을 저희는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수의 가치 중에 뭐 품격, 윤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그쵸. 중시하는데 그 세월호 그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분들 앞에서 진짜 막 폭식하고 있는 그러면서 막 보수를 외치고 있는 게 거기에 정말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조금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잖아요. 원래 그거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그런 걸 더 싫어해야 되고 맞아요. 정말 그 패륜 짓을 하는 근데 건데 그 사람 폭식 투쟁한 사람들이 다 원래 일베였잖아요. 근데 사실 일베가 보수는 아니죠. 아니 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앞장서서 뭐라 해야 되는 행동인데 왜냐면은 그런 당을 떠나서 그런 품격 없는 짓을 하고 굉장히 패륜적인 짓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하는 게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오히려 그런 거를 막 또 때로는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기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진짜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한국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수라고 불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왜 그 저희 유명한 그 있잖아요. 국회 침탈됐었을 때 한교안 대표가 막 네네. 여러분들이 승리했습니다 막 이랬던 거. 그분은 그냥 개그맨이신 거. 그것도 무슨 조그마한 뭐 이거 하나 갖고 와고 그 애기들이 쓰는 장난감 네, 같은 거. 진짜 유아용 그 스피커 하나 확성기도 안 되고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진짜. 네, 참. 네. 뭐 어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 해경 6명 네. 관련된 내용 외에 또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 아까 땅땅님 말씀해 주셨듯이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계속 눈 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냥 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멱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두님 아까 잘 치시던데요. 네, 좋습니다. 벌써 마지막 코너인데요. 류찬우의 뉴스 브리핑. 오. 뉴스 브리핑. 없는 사이에 제가 이름을 또 지어봤습니다. 직접 이거 자기가 이렇게 악센트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류찬우의 뉴스 브리핑. 잘한다. 잘했어요, 잘한다. 잘했어요.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건가? 네. 네, 오늘은 좀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개혁 입법이 방송 시간부로 어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막 이렇게 싸우고 개혁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승리도 즐겨보고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 그래서 축제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네. 좋은 소식을. 네, 맞아요, 축제 맞아요. 분위기였어. 네. 어제 맞아요. 또 맥주도 한잔 했는데 그 뉴스 보면서 그건 좀 안 궁금해요. 안물 안물. 근데 그러신 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네, 네.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최악의 국회라는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최악의 네 국회가 번. 아니라 최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였죠. 그 일부의 최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들과 어르고 달래도 보고 하다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만들어낸 이번에 최고의 국회가 아니었나. 마무리 한 방이 되게 멋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뭐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대를 바꿀 만한 법안들인데 이 법안들이 한 해에 이렇게 차례차례 통과되는 걸 보면서 네,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전 특히 유치원 3법은 진짜 기분 좋았어요. 너무 오래, 그러니까 진짜 이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너무 오랫동안 박용진 의원이 계속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걸 계속 제가 봤었는데 어제 되는 걸 보고 표정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럴만하죠. 근데 솔직히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정말 이거는 대통령 그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게 엄청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서 너무 다들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돼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공수처법도 한때 한 82, 3%까지 그쵸, 가잖아요. 다 맞아요. 이 기득권들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완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 민주당의 당력 네,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상태로 총선까지 가면 다음에 범진보계가 많이 집권을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또 진보 정권의 연장을 꿈꿔봅니다. 이게 383일 만에 이게 넘어간 거죠. 네네.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1년을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한창 그 막 한유총도 찾아가기도 하고 막 저도 굉장히 그 앞에서 진짜 문 앞에서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서 막 그 백은종 선생님하고도 같이 막 응징 취재도 가보고 했었는데 진짜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도 와 이게 진짜 결국에는 뭐라고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뭔가 돈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지금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뭔가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기득권이 아니면서도 기득권에 붙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렇게 돈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도 과연 이 돈이라는 게 특히나 더 무서운 거는 이게 특히 막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변하는 경우도 또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물론 돈 때문만은 아닐 수 있지만 뭐 사실 그런 경우가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좀 어떨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꼭 정치적인 게 아니더라도 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냐면 누군가는 이 돈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진보적인 사람들은 돈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돈 많으면 잘못됐어. 이 사람 되게 막 위선적이야. 이런 것도 잘못된 거라 보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평소에 돈이라는 전에도 거.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얘기하신 게 진보라고 다 돈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본주의를 누구라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항상 돈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돈만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끌고 이렇게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기자간담회 때 뭐 본인이 강남 좌파라고 해서 진보를 추구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되게 감명받았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알고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뭐 있는 사람일수록 약자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계급이 맞지 않다고 해도 충분히 뭐 공부를 하고 또 본인의 가치가 맞으면 할 수 있죠. 찬우님은 좀 어떠세요? 돈은 뭐 살아가는데 편리한 도구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그 도구 이상의 의미를 내가 부여하는 순간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나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도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기 편한 정도면 되지 않나? 저는 그리고 요번에 올해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한 해 동안 그 한국 총 땡땡땡 연합 뭐 이런 단체를 되게 많이 봤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다 맨 처음에 안 좋은 단체인 줄 알았어요. 뭐 한기총, 한유총 뭐 이런 단체들이 되게 한국 의사 한국협력. 예. 뭐 그래서 한국 들어가고 뒤에 뭐 연합이 붙으면 이게 어떤 안 좋은 단체의 징표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네, 이런 자유도 좀 있죠. 자유 네. 뭐 네, 그렇죠. 맞지. 보수 애국도 좀 애국? 애국도 좀 안 좋은 단어가 심지어 많고. 엄마도 있습니다. 예, 엄마, 뭐, 어버이 이런 거. 모든 단어든지 이제 묻히기만 하면은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저 오늘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윤석열 춘장께서 자꾸 점심 먹으러 가는 거를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점심 먹으러 가는 건데 막 뭔가 되게 심각한 것 마냥 아니 심지어 표정도 되게 근엄해. 아니 무슨 아니 기자들한테 그거 잘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아니 그분이 심각하게 점심 먹으러 가는지 아닌지를 기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속으로는 아싸 오늘 제육볶음이당 이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배고프당. 밥 먹는당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명태순살 조림이라든지 이런 안 좋아 자기 좋아하는 거. 그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저 명순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나와서 표정이 안 좋은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마치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마냥 그분들도 밥 먹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밥 먹으러 가는데 굉장한 의미 부여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셨어요?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윤 춘장이 밥 먹으러 가는 거를 찍고 있는 기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도대체 힘들겠다. 왜 거기서 뭐 하는 그거 하나 찍는 게 이거 하고 월급 받는 거야? 막 진짜 약간 현타 올 것 같아요. 얼굴도 막 엄청 크게 찍어요. 맞아. 얼굴 진짜 표정만 이렇게 보이게. 그래서 막 자기 잘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자기 다 그래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춘장님께서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정이 무거워지신 게 아닌가. 나 또 찍힐 텐데 무겁게 아니요. 가야 되는데. 아니 아까 자기 잘 찍어달라 그랬으니까 자기는 다 그 생각 계산하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기한테 막 기자들 만나가지고 나 좀 예쁘게 잘 찍어줘 이게 자기도 다 알고 있다는 건데 몰래 찍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의식을 하고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의전서열 59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20이고 도대체 뭐 자기가 근데 그렇게 뭐 경로했다는 게 도대체 왜 기사로 나오고 극대노했다는 게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더 열받았다고 하면 기사도 안 나오고 그거 CCTV 치워달라고 더 어필하세요 빨리. 그때 막 김종민 의원도 이분이 뭔데 그 경로라는 표현을 언론에 쓰냐고. 아니 신년사도 웃겼어요. 무슨 저쪽 위쪽 나라에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무슨 신년사까지 하고 참 진짜 제가 봤을 땐 아무튼 이 춘장 씨도 이제 머지않았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진짜 이 개혁 속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진짜 그 정치 호사 나무나는 게 아니다. 그 몇 자리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또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막 그런 것들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역시 정치인은 특히나 뭐 자유한국당은 뭐 모르겠지만 이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정치인들 보면 괜히 이렇게 막 몇 선 다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윤석열 총장 지금? 저는 짜장면 먹고 싶다. 내일 점심 제육볶음이랑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다르크가 있었거든요. 그 페트 전국에서 나다르크가 있었는데 나다르크와 추다르크의 그 격의 차이 그런 거를 그 추다르크는 말떨전 잔다르크고 나다르크는 말떨 잔다르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떨? 네, 그 말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말떨전 추다르크, 말떨 나다르크. 이거 요즘 청년 용어예요? 저도 처음 들어요.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할릴레오에서 하셨던. 진짜요? 저 챙겨본데 왜 몰랐지? 말떨.
말떨.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섬세해서 이런 거 다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역시 섬세한 우리 분석가 류찬우님. 그 뭐 뉴스 브리핑 또 있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잠깐 이제 뭐 그 법무부 장관, 뭐 검찰총장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 유튜브 씀에서 그 중학생 친구를 한 명 이렇게 제가 네, 섭외해가지고 봤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은근히, 그러니까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그 나온 친구분의 친구분들도 막 댓글로 남기고 있고 실시간으로. 근데 질문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좀 많이 놀랬던 게 그 막 LH 공사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 공수처법, 그다음에 막 민식이법, 막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네네. 질문들이. 몇 살인데요, 청소년? 15살이었나? 16살 이번에 된 16살 이번에 친구예요. 된. 중3? 네. 중3? 그래서 이게 물론 반에서 대부분 보통 얘기할 때는 연애 게임,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은근히 또 시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저쪽에 빠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SNS, 뭐 이런 몇몇 그런 유사 언론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사실은 제가 뭐 비판을 좀 많이 하는 기자들도 좀 있긴 한데 완전 그 유사 언론의 유해함,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땡 위키트리. 그 다음에요. 뭐라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인사이트. 인사이트. 혹시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죠. 네. 맞잖아요, 유사 언론. 그쵸. 네, 그러니까 맞으니까. 유사 언론과 구분해 주세요. 저는 다른- 유사 언론이에요. 그 실제로 예전에 그 방송에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이 하는 게 1분이면 제목 뽑고. 네, 완전 저널리즘 자극적으로. 토크쇼에 나왔었는데 네. 2분에 하나씩 뽑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20개 쓰면 네. 집에 가고 그런. 네. 특히 연애 이쪽에 진짜 되게 안 좋은 기사들 많이 냈었어요. 말을 지금 단어를 제가 잘못 쓸 뻔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은근히 그런 채널 안 본대요. 그 뭐 가로랑 세로랑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은근히 연예 이슈를 다뤄서 전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냥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진짜요? 가세요. 네. 그래서 전 좀 많이 놀랐어요. 물론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아까 그 유사 언론 거기가 좀 더 영향력이 많이 크다고. 왜냐면 이 영상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바쁘니까 그 시간에 게임하는데 그냥 패브를 딱 스크롤 내리면서 아. 쫙 내리면서 그 기사 따옴표만 보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새로운 고민이 생긴 거죠. 뭔가 이 유튜브 시장도 유튜브지만 이 유사 언론이 따옴표만 하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엔 텍스트죠. 그것도 그거는 또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해야 젊은 친구들한테 조금 더 공략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는 약간 어려운 게 이쪽은 아예 조회수를 뽑으려고 만든 회사여서 기자라는 타이틀보다는 뭐 스토리텔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컴퓨터 보면서 이제 가져와서 본인들이 자극적으로 그냥 제목 뽑고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광고 수익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대단한 우리 분석가 류찬우님 다음에 한번 이런 거 같이 이런 유사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왜 그런 거에 그렇게 아이들이 열광하는지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조금 더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더 해보고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좌파는 나쁜 거 이미 그렇게 박혀 있는. 그래서 따옴표 자체도 그 예전에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신검 4급 되면 현역하고 그 공익 그 선택 가능하다고 한 거를 제목만 봤을 땐 4급도 현역 복무시킨다 이렇게 해버려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또 열받았다고 굉장히 분노를 했대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도대체 뭐 하냐. 그리고 맨날 기사 나오는 게 북한과의 얘기라든가 맞아. 뭔가 그 안보에 대한 거 계속 건드리고 또 퍼졌다 막 이런 식으로 또 퍼졌다 막 세금 또 퍼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 따옴표 자체로 모든 기사를 다 봤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도 사실 시급하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유튜브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뭔가 좋은 영상도 많고 이 또 아이들이 유튜브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쪽도 있지만 여전히 그 텍스트 시장 그래서 혹시 또 이거 관련해서 자녀분들이랑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런 유사 언론이라고 표현하시면 또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뭔가 이런 페이스북, SNS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위키트리 이런 사이트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뭔가 또 본다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막 밑에 근데 댓글 보면 또 다행히 뭐 제목 이렇게 뽑지 마라 기레기야 뭐 이런 댓글들도 되게 많기도 혹시 하더라고요. 어른이 단 거 애들도 조금 알긴 알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많이 봐요 애들이.
맞아요. 특히 뭐 옛날에도 그 한창 여전히 그렇기도 한데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의 댓글 베스트 댓글 3개 정도 위에 뜨면 그거 보고 제목 보면 대충 이제 이게 이런 여론이구나 하고 나도 거기에 탑승하는 그런 거. 네, 참 쉽지 않은 문제 근데 같습니다. 인사이트랑 이런 위키트리 같은 유사 언론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맞아. 가져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제보글이 올라왔다. 그러면 보통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가져오고 뭐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전해진다로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지.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판단력이 그렇게 막 이렇게 된대 이런 얘기가 있대 바로 금방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그 기존 언론이나 이 유사 언론이 그런 점에서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른과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하고 학생분들의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동당한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격한가요? 그게 좀 별로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어린 친구들이라고 다 분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도 충분히 분별력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고 약간 이런 차이 같거든요. 분별력을 가지기가 어렵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미 확진 편견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그래도 이게 잘못됐어, 너가 보는 게 잘못한 거야라고 접근을 하면 애들은 이미 막 그걸 꼰대로 생각하고 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특히나 그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완전히 엇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의 접근 방식은 아이들 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자극적인 내용의 그런 게시글을 보면 이게 말이 돼? 가능해?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비판적인 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있고 많은 경험들이 쌓여야지 가능한 어떤 판별력 이런 것들 내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저는 일종의 약간 서프라이즈가 생각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예전에 왜 우리가 즐겨보던 서프라이즈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 구조가 이어지는데 제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몇 가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또 가짜가 또 그냥 떠도는 얘기들 가져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아이들도 이제 현실에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를 한 몇 번 정도 경험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알 수도 그때는 있겠죠.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강의를 가면 항상 꼭 얘기하는 게 제 얘기도 그렇지만 그냥 모든 걸 의심하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생각한 대안은 일단 아이들이 뭐든지 맹목적으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주장이든 남의 주장이든 다 일단 의심부터 하게 하는 게 조금 당장은 그 다음에 그럼 뭘 믿어야 돼요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다음번에 각자 생각한 또 대안 같은 걸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뉴스 브리핑 마무리해 주시죠. 네, 뉴스 브리핑 류찬우의 뉴스 브리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가다가 막 올라갔는데 톤이. 아무튼 네,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이 다른 분들도 그 자기만의 이 코너 소개 한 번씩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찬우 씨 때문에 굉장히 좋았죠. 좋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쭉 그냥 저 톤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혼자 신났어요. 네, 한번 또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민망해. 다음 주에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도 좀 다양한 주제를 해본 것 같은데요. 참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만큼 또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이제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사회를 보는 눈을 더 기를 수 있을까를 이렇게 좀 조언을 많이 구하는데 결국에는 저희 청년들끼리 혹은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든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 다양한 견해를 계속 이제 모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계속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해보는 결국엔 스스로 많이 사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쓸데없다고 보일 수 있는 주제들도 같이 가지고 와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게 이번에 연애랑 게임이었거든요. 다음번에 한번 뭐 1시간 동안 아니더라도 뭐 연애에 대한 얘기, 뭐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각자의 생각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또 하다 보면 기성세대 분들과 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아까 뭐 제가 뭐 말떨은 좀 뭐 청년 용어는 아니지만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용어 이런 거 막 집에서 막 그 자식분들이 막 그런 거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매번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어떨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막 이래. 저희가 이미 아 근데 왜냐면 희도님이 저번에 쑥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방송에서 별명이 꼰두가 됐더라고요. 이미 꼰대가 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알고 싶어서 우리 뭐 찾아오라는 거 같은데 제가 꼰두가 됐어요 갑자기. 꼰두가 됐어요. 왜요? 아 그냥 중학생 친구랑 대화가 잘 안 꼰대라고 된다고. 그러는 거죠. 진짜 아 어떡해. 근데 저는 진짜 근데 이게 뭐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계속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라면서 계속 가르치시더라고요. 아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이 되면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맞아요. 없는 것들이 그거는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예. 예. 지금 그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아무튼 저도 꼰대가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말씀하실 분 우리 류찬우님. 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나는 새 시대의 처차이고 싶지만 구시대의 막차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구시대의 막차로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를 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청국장 11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정신으로 이 노래 너무 좋아. 나도. 뭔가 신나. 유월한 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따라옵자.